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멍청한 소비자들, 저자는 범상규, 출판사는 매일경제신문사입니다. 부정행위는 전염성을 가진다. 개인의 도덕성 결여가 아닌 일종의 전염에 의한 부정행위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소속된 집단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는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 나 역시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추종하게 된다. 일찍이 솔로몬 애쉬의 실험처럼 권위외의 복종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친구를 왕따시키는 경우 처음부터 불량스러운 마음을 가진 학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 군중 심리와 동조 현상이 강할수록 부정행위는 사회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확산된다. 이런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주장했다. 이들은 황폐한 지역 주민들은 건물의 유리창이 몇 군데 깨진 채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보면 멀쩡한 주변마저 파괴하고 싶은 충동으로 인해 결국 예전보다 더 황폐해진 환경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정부와 단체 등의 주변 환경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부정행위의 전염 현상을 차단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안이 있다. 영국 뉴캐슬 대학의 멜리사 베이튼슨 연구팀은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느낌을 주면 전염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주 동안 커피 자판기에 자율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넣도록 한 후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봤다.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처음 5주 동안에는 꽃의 이미지로 장식했으며 나머지 5주 동안에는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눈 이미지를 장식했다. 그 결과 꽃 이미지에 비해 사람 눈 이미지가 장식될 동안 동전이 3배 이상 늘었다. 부정적인 행동이 전염될지라도 누군가 감시한다는 환경을 조성할 땐 도덕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무 불행이 즐거운 이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다. 남이 잘되니 비교되고 질투가 생기기 때문일 게다. 반대로 초고속 승진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거나 콧대 높고 건방진 인사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내가 덕본 것도 아닌데 왠지 고소한 마음이 든다. 남의 불행에 속으로 고소해하는 심리가 발동한 것이다.
내게 어떤 해도 입히지 않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남의 불행에 대해 기쁨이나 쾌락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차마 인정하기 싫은 이런 심리 현상에 대해 켄터키 대학 심리학과 리처드 스미스 교수는 저서 고통의 즐거움에서 인간 감정의 어두운 본성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 즉 자존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남보다 우월한 부분을 찾기 위해 비교를 시도하는 뇌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남보다 더 나은 부분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결국 샤덴프로이데는 삐뚤어진 감정이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나의 성취로 자존감을 얻는다면 더없이 유익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때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은밀하게 들춰낸다는 데 있다. 잘 나가는 연예인에 대한 샤덴프로이덴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는 것 말이다. 대중은 연예인을 동경하는 감정뿐 아니라 열등감도 가지고 있다. 팔방미인 여자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되면 눈이 즐겁다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를 느끼게 된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 반 데이크 교수팀에 따르면 이런 감정이 우월한 상대에 대한 질투심을 누그러뜨리고 자기 긍정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연구팀은 남자 30명과 여자 40명을 대상으로 먼저 자신감을 평가한 뒤에 누구나 부러워할 자리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은 소위 잘 나가는 대학생의 면접 기록 2건을 읽도록 했다. 이어 이 학생의 지도 교수가 학생의 연구에서 큰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히는 다른 면접 내용이 소개된다. 그 다음 피험자들에게 속으로 웃음이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등의 질문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체크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일수록 잘 나가는 학생에 더 위협을 느끼며 더 강한 샤덴프로이데를 느꼈다. 즉, 잘 나가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 더 고소하게 여겼다는 의미다. 또 연구진은 특별히 피험자들의 절반에게 자신감을 북돋워 준 뒤 동일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자신감이 높아진 피험자들은 질투 대상 학생의 실패에서 전보다는 고소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안할수록 솔깃하다. 왜 사람들은 소문, 특히 터무니없는 소문까지도 믿게 되는 것일까?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잘 속거나 무식하거나 그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성향이 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은 단지 소문을 사실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 소문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소문은 근심이나 불안 심리를 가진 사람들을 더 쉽게 감염시키는 특징을 갖는다. 소문이 닥쳐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소문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행동 방향을 제시해 준다. 다시 말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의 가설로서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회피하려는 인간 본성을 충족시켜준다. 몇 년 전 광우병 발병 시 의료당국은 익혀 먹을 경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전염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발표했지만 쇠고기 판매량은 급감했다. 대중은 혹시 모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문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문은 위협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켜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9.11 테러 일주일 후인 2001년 9월 22일 보스턴 시민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 제2의 9.11 테러가 보스턴 어딘가에서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문에 대한 수용 정도는 전적으로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에 비례한다. 한 연구를 보면 이웃집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몇 가지 소문을 담당 형사로부터 들었을 때와 지나가던 이웃 사람에게서 들었을 때 형사를 더 신뢰할 만한 정보원이라 판단했다. 정작 소문이 우리들로 하여금 행동이나 선입견을 바꾸도록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아무리 평범하거나 혹은 믿음이 안 가는 그저 그런 소문일지라도 반복해서 들으면 점점 더 믿게 된다. 디폰조 교수팀에 따르면 처음 듣는 소문과 6번 접한 소문을 비교하면 소문에 대한 확신이 40%에서 60%로 증가했다. 이처럼 소문을 반복해서 들을 경우 신뢰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그 소문이 역시 즉시 사라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살아남는다면 그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 소문이 계속 유포된다면 그 소문에는 합당한 사회적 증거가 어딘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반복된 소문에 친숙해지기 때문이다. 제시된 진술에 대한 친숙도가 신뢰도를 높인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이암 배그 연구팀에 따르면 비록 거짓 진술임을 알면서도 처음 듣는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응답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소문의 진위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처음 대하는 제품이나 사람보다는 자주 접한 경우에 더 호감을 느끼게 되는 단순 노출 효과와도 유사하다. 결국 처음 접하거나 혹은 평소 믿지 않았던 소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데는 그리 강한 믿음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된다. 생명보험회사나 임플란트, 치과시술과 같은 대표적인 위협소구 광고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다. 이처럼 두려움을 일으키는 소문은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하다. 당장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결핍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인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아가지만 돈이나 시간의 결핍은 항상 시달리는 문제다. 지금 당장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은행 대출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한다. 또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하는 대신 하찮은 일들은 나중으로 미룬다. 이처럼 금전적, 시간적 결핍에 직면할 경우 결핍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 행위에 직접적으로 그러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마치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는 듯하다. 터널이란 환경은 수많은 평양을 만들어내기에 안성맞춤이라 우리가 갖게 되는 인식이나 선택 역시 편향되도록 이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방관의 사망 원인은 심장 발작에 이어 교통사고가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 1984년부터 2000년 사이에 발생한 전체 소방관 사망 사고의 20에서 25%가 바로 차량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준다. 더욱 의아한 점은 이들 교통사고에서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안전벨트 미착용이란다. 무려 사망사고의 79%에 달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누구보다도 안전에 대한 투철한 인식의 소유자들이지 않은가?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관은 오로지 화재 사고나 진압에 관련된 생각으로 인해 소방차에 탑승한 후 안전벨트 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린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전 전문가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소방관의 안전 불감증은 화재로 인한 출동 경보 사이렌을
접하는 순간 시간 결핍을 겪기 때문이다. 시간 결핍과 관련해서 샌딜 멀레이션과 엘다 사퍼의 주장은 일리 있어 보인다. 그들에 따르면 결핍이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을 때 결핍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의력을 특정 분야에 집중시킨다. 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핸즈프리로 통화를 하면 운전자에게 필요한 인지 능력을 빼앗아가 사고 위험을 높인다. 하지만 이러한 결핍은 오히려 어떤 이득을 우리에게 안겨줄 때도 있다. 다시 말해서 결핍은 소방관의 사망사고처럼 반드시 손해나 비참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결핍의 긍정적인 사례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시점에서 일정 막바지에 다다른 경우에 대면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결핍감을 느끼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2, 3일을 남겨둔 막바지 상황에서는 딱 하루만 더 주어진다면 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며칠 동안의 성과가 훨씬 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학창시절 펑펑 놀다가 눈앞에 닥친 시험을 위해 밤생 공부를 해본 경험을 떠올리면 된다. 이때만큼은 정신집중이 정말 잘 되어서 하룻밤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여기에 정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좌우반 타우반으로 집중함으로써 시간 결핍을 해소하려 한다. 레오날드 윌리엄스에 따르면 동일한 시간적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 더 어려운 사고를 해야 할 경우 대상을 둘러싼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서툴게 된다. 반면 대상 사물에 좀 더 많이 집중할수록 주변의 다른 사물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럴 때 종종 터널 시야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터널 시야는 특정한 것만 바라보고 그 위의 나머지를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주변의 대부분을 놓쳐버리는 현상이다. 한 곳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다른 많은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원초적인 감정, 웃음 혹은 유머.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대단한 유머 감각을 지닌 정치가로 유명하다. 처음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한 처칠에게 경쟁 후보자는 처칠은 늦장꾸러기입니다. 저렇게 게으른 사람을 의회에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인신 공격을 했다. 그러자 처칠은 저 후보도 저처럼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산다면 아침에 결코 일찍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응수했다. 그만큼 유머에는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유머를 통해 발생하는 웃음은 유머뿐 아니라 간지럼 등 신체적 자극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반사 운동이다. 유머는 반드시 웃음을 동반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는 박장대소를 가져오는 유머가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개그 콘서트를 함께 보는 부녀지간이라도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다르다. 웃음은 모든 지구상의 문화권에서 공통적이며 특히 혼자보다 남들과 함께 있을 때 웃을 가능성이 30배나 높은 전염성을 지닌다. 토마스 홉스는 웃음이란 돌연히 나타나는 승리의 감정이라고 하였고 임마누엘 칸트는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기대하고 긴장해 있을 때에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서 갑자기 긴장이 풀려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의 표현이라 하였다. 또 아르투스 쇼펜하워는 어떤 관념과 관념이 불균형일 때 예를 들어 정장 차림의 신사가 바나나를 밟고 넘어질 때 나타난다고 하였다. 웃음 심리학자인 로버트 프로빈슨 교수는 웃음을 일으키는 기제가 대개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웃음은 선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웃음은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가까우며 같은 집단이 웃으면 우리도 따라 웃게 되는 지극히 비이성적인 반응이라는 얘기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 연구팀은 48명의 참가자들에게 3가지 표정, 행복한, 화난,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사진을 보여준 후 3가지 표정으로 웃거나 찡그리거나 무표정하게 대응하도록 요청했다. 이때 이들의 얼굴 근육 움직임을 근전도 검사를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자기 표정을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했다. 행복한 얼굴을 보고 반대로 찡그리라고 요청받았을 때 억지로 찡그리기는 했지만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오히려 행복한 얼굴을 보자 본능적으로 큰 광대근이 자동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는 본능적으로 웃으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웃기는 상황에서 웃음을 짓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먼저 우리가 포착한 상황을 웃기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뇌 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어서 편도체, 해마, 시상하부 등으로 이어진 대뇌 변형계에서 웃음의 감정을 생성하게 된다. 이어서 대뇌 운동 중추에서 안면으로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17개의 안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웃음이 생성된다. 이처럼 웃음은 사회적 행동을 뒷받침하는 안화전 두피질의 발달과 연관이 깊다. 태어나지도 않은 자궁속 아기도 웃음을 짓는데 이 웃음이야말로 정말 행복해서 웃는 진짜 웃음이다. 생후 2개월이 되면 웃음은 사회적 교류와 관련된 뇌의 고차적인 중추와 결합되어 사회적인 웃음을 짓기 시작하지만 부모는 이것을 진짜 웃음이라고 착각한다.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아기들도 생후 2개월에는 웃기 시작하는데 이는 웃음이 타고난 능력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아기는 웃음이 초래해야 할 결과와 보상을 알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한편 근광대뼈 근육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더 두꺼운 여자는 남자보다 자주 웃는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자들은 평소 잘 웃지 않지만 매력적인 여성 앞에서는 웃음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들은 수술 전보다 더 자주 웃지만 여자에서 남자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웃는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요즘 젊은이들이 꼽는 훈남 이미지는 웃음기 없는 근엄한 얼굴보다는 유머 감각이 넘치고 웃음 가득한 얼굴이다. 그나저나 요즘 연예계 젊은 남자들의 외모는 조각미남 그 이상이니 그 세대인 게 다행할 정도다. 2005년 미국 뉴욕 주립대학 매수저비스와 데이비드 윌슨 연구팀에 따르면 웃음은 사람들이 심신에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유쾌한 정서를 서로 전염시키는 매개체로 진화했다. 이러한 진화를 겪은 웃음을 뒷셈 미소라 하며 이와 함께 진화를 거듭하면서 약간 변형된 비뒷셈 웃음이 의도적으로 형성되었다. 프랑스 생리학자인 뒤센드 폴로뉴는 진정으로 행복한 미소는 입과 볼 근육이 아닌 눈 근육이 움직일 때 지어진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 입 주위 근육과 눈 주위 근육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웃음이 진짜 웃음인 뒤센 웃음이며 입둘레 근육을 사용해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은 사교적인 웃음
혹은 가짜 웃음이다. 그래서 진짜 웃음을 지을 땐 눈가 부분에 잔주름이 생기게 된다. 눈 주위의 근육은 의지를 따르기보다는 진정한 감정에 의해서만 작동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젊어 보이기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하는 이유는 뭘까? 지금 내 눈앞에 젊어 보이는 얼굴은 다름 아닌 가면일 뿐이다. 반면 제프리 밀러는 유머와 웃음이 일종의 성생태계에 의해 진화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여성들 앞에서 남성이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구사하는 유머는 숫 공작이 암컷 앞에서 펼치는 화려한 깃털과 같다. 여성은 더 웃기는 남성을 선택함으로써 자식들에게 더 많은 유전적 이득을 물려주고자 한다. 요즘 뜨는 남성 연예인들을 보면 외모뿐 아니라 유머 감각도 뛰어난 것 같다. 과거 듬직하고 우직해 보이던 남성상보다는 포근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성의 소유자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것 같다. 유머 코드엔 공감. 우리 인간들에겐 억눌린 불안을 해소하는 기제로서 웃음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막다른 죽음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웃음이 터져 나아게 되는데 이는 웃음이 일종의 방어 기제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웃음을 사형대의 유머라고 칭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웃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등의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 또 웃을 때는 찡그리는 것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찡그리는 데는 무려 43개의 얼굴 근육을 움직여야 하지만 웃는 데는 17개면 충분하다. 웃을 때 분비가 더 활발해진다고 알려진 신경 전달 물질인 엔도르핀은 1975년 약지 학자인 한스 콘스테리치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며 흔히 웃음 호르몬이라 불린다. 모르핀의 300배에 해당하는 강력한 진통 효과를 지닌 엔도르핀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활발히 분비된다. 엔도르핀은 산모들이 출산할 때나 마라토너들이 극한의 고통에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러너스 하이의 원천이다. 1996년 미국 노마린다 의과대학의 리 버크 교수는 웃으면 몸속의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며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웃음과 면역 체계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환자 60명의 혈액을 평상시와
1시간 동안 코미디를 본 후로 나누어 각각 채취, 비교하여 웃음이 신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찰했다. 환자들에게 복소 비디오를 보여주어 웃게 한 뒤 혈액을 채취해 항체를 조사해 보니 병원군의 침투를 막아주는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평소보다 200배나 늘어났다. 웃음이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는 근거이며 웃을 일이 적을수록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는 가설을 증명해 준 셈이다. 뿐만 아니라 유머는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게 하며 자신의 행동 양식을 적극적으로 변화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유머 치료 전문가들은 유머의 놀라운 효능을 강조하는데 이는 의식적으로 늘 웃음거리를 찾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란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폴 에크먼 박사에 따르면 표정을 웃거나 찡그리면 자율신경계 전반에 걸쳐서 실제 감정도 같이 변한다. 그에 따르면 실험 대상자들에게 웃으라고 하니 감정적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고 반대로 찡그리라고 한 후 물으니 덜 행복하다고 감정 표현을 했다. 또 단지 웃는 얼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행복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2005년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는 109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 활동과 심전도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아기의 미소를 보는 것은 초콜릿바 2,000개를 먹거나 현금으로 16,000파운드를 받았을 때 반응과 비슷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는 초콜릿바 600개 또는 현금 8,500파운드에 해당했다. 더 나아가 유머 감각은 정신건강과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심지어 은퇴 후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 스벤 스베박 교수팀이 7년 동안 53,500명의 건강 기록을 추적 조사하면서 동시에 유머 감각을 측정하여 유머 감각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본인의 타고난 유머 감각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에 대한 주위의 인정이 특별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유머 감각에 높은 점수를 주고 다른 한 그룹에는 낮은 점수를 매겼다. 그리고 이 점수가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더니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0%나 줄었다.
웃음과 유머야말로 확실한 선천적 면역 체계인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웃으면 정말로 복이 온다. 지금까지 멍청한 소비자들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